진우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건 싸움이 아닌 운명입니다. 유진호는 충성스럽고 명랑하며 항상 두 걸음 뒤에 있습니다. 진우는 경고 없이 추방되었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진우는 그걸 느꼈어요. 그가 본 것이 아니라 그 유대가 진짜였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는 미국에서 돌아온 원한과 죽음을 각오한 S급 헌터 왕동수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진우를 궁지에 몰아넣고 고문하며 진우가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황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진우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묻습니다. 황을 찾았을 때 그 남자의 두려운 눈은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파였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헌터인 토마스 안드레와 연관된 헌터를 미국 땅에서 죽이면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지만 진우는 누가 보는지 신경 안 써요. 그의 친구를 건드렸으니 이제 그의 분노를 감당해야 해요. 진우가 아담이 보여준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실이 강하게 다가왔다. 미국 정부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국가급 헌터 중 한 명을 잃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책임자를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를 빠르게 안심시켰습니다. 헌터스 뷰로는 여전히 진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공개되기 전에 그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는 또한 진우가 회의에서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면 매우 당황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앉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는데 이제는 괴물이 된 것 같았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가 정말 이렇게 돌아온 걸까? 그 사이 아담의 경호원들이 진우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고 걱정되어 달려왔다. 아담은 괜찮고 약간 놀랐을 뿐이라며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속으로 아담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강력한 힘, 그가 보여준 염력과 같은 통제력, 그건 마법이 아니에요. 일반 마법사들이 물체를 움직이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죠. 사실 아담은 그게 국가급 헌터들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국가 레벨 식 헌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국 부국장에게 빨리 보고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국제 길드 회의가 준비 중이었다. 이는 헌터 사회의 미래를 논의할 가장 큰 행사였다. 이 초청된 길드 목록이 발표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아진 길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와 국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두가 술렁였지만 사실 아진 길드는 기술적으로 한 사람, 진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혼자서도 다른 나라의 길드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진 길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데 찬성하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팀 대신 한 명으로 구성된 길드를 보내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헌터 길드 수장이자 한국 최고 마법사인 최종인 씨에게 질문이 갔습니다. 그의 대답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지합니다. 청중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진 길드의 멤버가 한 명뿐인 게 부끄럽지 않냐는 물음에 최종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진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농어가 됩니다. 만약 고위 몬스터와 싸울 수 있는 헌터의 수를 세고 있다면 진우는 수백 명을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심지어 제주도 습격을 회상했습니다. 개미들에 맞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 진우가 전세를 뒤집고 모두를 무사히 이끌었습니다. 그는 진우가 이제 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것에 진정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매년 헌터 길드가 대표였는데 이제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된 것에 씁쓸해했습니다. 최 씨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처리하며 씁쓸하지는 않지만 조금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미국 여행을 위해 여권까지 갱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부심이 모든 후회를 압도했습니다. 우리가 개미들 때문에 절망적일 때 주저없이 나선 사람은 진우였습니다. 그가 우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회의가 끝난 후 최종인은 다른 헌터에게 접근을 받았다. 그 사람은 그날 아침 수사 지역에 새로운 던전이 생성되었다고 말했다. 악업이지만 보고에 따르면 덜 위험한 던전이었어요. 최의 관심을 끈 건 던전 자체가 아니라 아진 길드가 그것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우가 일본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네. 최는 생각했다. 몇몇 길드들은 진우의 부재를 축하하며 파티를 열고 경쟁이 드디어 완화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최는 속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공짜 사과에 기뻐하는 원숭이에 비유했다. 옆에 있던 다른 헌터는 웃으며 아진 길드가 이제 모든 던전을 휩쓸지 않아서 매출이 40% 올랐다고 말했다. 최 씨는 그냥 웃었다. 또 다른 원숭이군.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협회가 진우의 조용한 행동에 대해 언급했는지 물었다.
어쨌든 진우는 하루에 3-4개의 저랭크 던전을 클리어하곤 했어요. S랭크가 된 후에도요. 그런데 이제 그는 조용해졌어요. 한편 대한민국 헌터협회 건물 내부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협회장 고건희에게 요청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진우 관련 문의가 왔다. 고건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정보는 개인적이고 기밀이어야 하지 않나? 검사관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요청은 중국의 7성 헌터인 류즈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헌터들이 최대 7성까지 평가되며 류즈강은 진우와 함께 거인들과 싸운 최고의 5성 헌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류즈강은 진우의 능력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고건희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사관에게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대신 모호하고 해가 없는 내용을 작성하라고 했다. 동시에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명망 높은 길드 사무실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젊은 여성이 길드 마스터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급히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헌터 환기 도착했어요. 길드 마스터는 놀랐어요.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황은 태연히 방으로 들어갔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토마스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간단히 말하죠. 당신의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내일 진우 헌터가 미국에 도착하면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는 이 길드 리더의 형제와 자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온 것입니다. 길드 마스터의 경고가 분명했지만 황동수는 여전히 갈등 중이었다. 그의 일부는 모든 것을 의심했지만 더 큰 부분은 진실을 원했다. 그가 서서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힘이 방 안을 휩쓸었다. 스캐빈저 길드의 리더인 토마스 안드레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쳐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토마스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단지 동수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네게 말할 수 있다고 했나? 동수 옆에 서 있던 소녀 토마스의 조수인 로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결국 세계에는 국가급 헌터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안드레. 그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사냥꾼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로라는 황동수에게 경고를 계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헌터 진우에게 손대지 마세요. 동수는 투덜댔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그는 뻣뻣하게 돌아서서 지시받은 대로 별장에서 쉬러 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로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토마스를 보며 물었다. 그가 정말 들을까요? 토마스는 콧방귀를 뀌며 답했다. 아니,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그는 명령했어요. 로라, 진우가 미국 떠날 때까지 황동수 잘 봐. 로라는 망설였어요. 동수가 감시받는 걸 싫어할 걸 알았지만 토마스가 그녀 말 끊었어요. 그가 좋아하든 말든 죽는 것보다는 낫다. 다음 날 모든 길드들이 큰 회의 건물에 모였다. 전 세계의 헌터들이 홀을 가득 메웠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곳에 몰려들었다. 리히터 길드의 독일 헌터는 소란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주위를 둘러봤다. 그는 수행원에게 왜 기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물었다. 수행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국 헌터 때문이에요. 모두 그에 대해 이야기 중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동안 진우가 도착했어요. 독일 헌터는 자신을 소개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강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게 현명하죠. 하지만 그가 진우에게 다가가려 할 때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호위가 왜 멈췄는지 물었지만 사냥꾼은 그저 앞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지도 않았다. 본능적으로 멈춘 것이었다. 홀을 천천히 걸어가는 진우는 너무나 강력한 아우라에 둘러싸여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서웠다. 그때 진우는 또 다른 걸 알아챘다. 그는 신나게 이야기하며 따라오던 진호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다. 아는 사람 보여? 진호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 하지만 누군가가 꽤 심하게 쳐다보고 있어. 진호는 웃어 넘겼다. 너 이제 거의 유명인사잖아. 당신은 뉴스에 자주 나와요. 아마도 사인받고 싶어 하는 팬일 거예요. 걸어가면서 진호는 이상하다고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협회장이 왜 여기 있죠? 앞에 있던 공무원이 얼굴이 굳어 어색하게 설명했어요. 사실 저는 경호 임무를 맡았어요. 헌터 진우입니다. 그가 너무 당황해 보여서 진우는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진우를 경호한다니 그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만나러 온 줄 알았지 보호하러 온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그 남자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우린 특별히 당신 위해 왔어요. 진우는 눈썹을 올렸다. 당신들이 아시아 담당이라 생각했는데. 네네. 또 다른 목소리. 애덤 화이트가 끼어들어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을 책임질 거예요. 헌터 진우. 진우는 조용히 들었고 애덤은 덧붙였어요. 우리가 당신을 호텔로 호송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에 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담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화는 해가 되지 않지만 비밀입니다. 일부는 1급 기밀입니다. 나중에 검은 SUV에 앉아있을 때 진우는 아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헌터국 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우리 최고의 헌터인 크리스토퍼 리드가 사망했고 미국은 즉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는 크리스토퍼의 죽음이 아직 비공식적으로 비밀에 붙여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그들은 허둥댔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담이 신중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요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아담은 태블릿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진우의 힘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마수들과 비교될 수 있으며 전설적인 유물인 룬스톤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미쉬 드래곤과 그의 시체에서 회수된 룬스톤이 한때 전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켰으며 인류가 절실히 잊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담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는 바로 답하지 않고 몸을 기울여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아담은 따랐다. 사진에는 쿠슈의 거대한 시체가 어떻게든 보존된 모습이 보였다. 진우의 눈이 좁아졌다. 용의 시체를 보관했나요? 아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위치는 기밀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보고 싶습니다. 아담은 자신도 위치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소수만 아는 큰 비밀이었어요. 그는 요청을 위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잠시 기다려 주실래요? 아담이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같이 기다릴게요. 아담은 곧 헌터쿡 상급 사무실에 도착해 보고했어요. 안에 있던 공무원은 주의 깊게 듣고 부국장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담이 승인을 받으러 떠나자 방 안에 있던 두 요원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헌터 성은 왜 키시의 시신을 보려는 걸까? 한 요원이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알까요? 하지만 그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마법 생물로부터 룬과 기술을 얻는 진우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카미쉬의 몸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가 자신이 죽이지 않은 괴물들로부터도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헌터국의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진우가 어떻게든 가장 강력한 드래곤으로 알려진 카미쉬를 부활시켜 그림자 병사로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해지는 건 허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반박했어요. 지금 그를 거부하면 그와의 좋은 관계를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우가 진행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직접 볼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와 국 직원은 시설을 걸어 내려가며 층층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공무원들은 조용히 상황이 더 차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건물은 크리스토퍼 리드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 그것은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은 또 다른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한 철문에 도착했습니다. 공무원이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깊은 울림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그것을 느꼈다. 공기가 강력한 마법으로 반짝였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쿠시의 에너지는 여전히 두껍고 억압적으로 남아있었다. 카미시가 그림자 병사로서 얼마나 강력했을까? 그 생각에 진우의 가슴이 뛰었다. 거대한 방 안에는 카미쉬의 해골이 서 있었고 그것은 거대하고 경이로웠다. 전설의 짐승이 죽음 속에 얼어붙어 있어요. 관리자는 경외심에 차서 말했어요. 카미쉬는 많은 헌터들을 전멸시켰어요. 단지 5명의 국가급 헌터만이 그를 이겼어요. 그는 건물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법 에너지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쿠쉬에 추출된 마법석에서 나와요. 진우를 향해 돌아서서 그는 물었습니다. 만족해요? 하지만 진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간이 필요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카미쉬의 유해 쪽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국의 요원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는 집중하며 카미쉬의 뼈에 손을 뻗었다. 명령했다. 일어나라. 어두운 에너지가 해골 주위를 맴돌았다. 두껍고 억압적이며 전기적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었다. 다시 힘을 모아 두 번째로 더 강하게 외쳤다. 일어나라. 이번에는 방이 격렬히 흔들렸다. 어둠이 코슈의 거대한 몸체 주위에서 폭발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카미슈의 유령 형태가 나타나면서 무시무시한 포효가 방을 가득 채웠다. 살아있고 분노하며 괴물 같은 벽이 갈라지고 불빛이 산산조각났다. 최고 마법사들이 만든 보호 장벽이 유리처럼 깨졌습니다. 지켜보던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용의 불타는 시선이 진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소환했군. 카미쉬가 으르렁거렸다. 당신, 죽음의 왕, 그림자의 군주, 국장 요원들은 진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하고 의식적인 재탄생이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카미쉬는 분노로 방을 흔들었어요. 모두 파괴해야 한다. 그가 포효하자 장벽이 하나씩 부서졌다. 공포가 퍼졌다. 우리는 대피해야 해. 누군가가 소리쳤다. 안 돼. 누군가 외쳤다. 카미쉬가 숨결 공격 준비 중이야. 발사하면 끝이야. 혼돈 속에서 진우는 완전히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괴물들의 고대 언어로 말했다. 오직 지배자와 고대 존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진정하세요. 당신의 마법석은 이미 제거되었어요. 이제 당신은 군주에게 속박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믿기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카미쉬의 격렬한 에너지가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용은 거대한 머리를 낮추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그림자 군주에게 소환되는 느낌이군. 그는 겁에 질린 관리들을 돌아보며 비웃었다. 용왕의 하찮은 하인들,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용왕?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카미쉬에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물었다. 카미쉬는 말했다. 나는 전에 야생 용들의 왕을 섬겼어요. 파괴의 군주였죠. 진우는 차가운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다. 파괴의 지배자라니? 무서운 9군주 중 하나라니. 이것이 그가 직면한 적의 진정한 규모였다. 하지만 진우가 말하기 전 그는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카미쉬의 몸이었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용은 슬픈 결말로 말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주인님.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어요. 8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그림자 군주 진우의 힘도 카미쉬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카미쉬의 영혼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조심하세요. 4명이 군주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 카미쉬는 영원히 사라졌다. 시스템이 거칠게 울렸다. 그림자 추출 실패. 더 이상의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아담 화이트를 돌아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서장에게 이곳 복구를 돕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어두운 기운을 뿜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그는 좌절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강화된 콘크리트가 그의 힘에 모래처럼 부서졌다. 그날 밤 늦게 진우가 감정을 가라앉히려 할 때 협회의 한 검사관이 그를 찾았다. 헌터 성씨, 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신호가 안 잡히는 곳에 있었어요. 당황한 조사관이 말했다. 헌터 고건이가 당신을 봤고 사무실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방금 거기서 나왔어요. 저는 그를 못 봤어요. 그때 아담 화이트가 긴장된 얼굴로 급히 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헌터 고건희는 오늘 손님으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전 벌처스 길드의 한 헌터가 그를 봤다고 맹세했습니다. 검사관은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었다. 벌처스 길드는 기술적으로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대신해 행동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상황을 알아보려 직접 전화 걸기로 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때조차 진우는 이미 불안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었다. 독수리 길드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들 길드 중 누군가가 아진 길드 배너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누군지 알았습니다. 한편 모퉁이에 서 있던 조사관은 진우에게 무언가 아는지 묻기 위해 시간을 끌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표정을 유지하며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이미 사라졌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마음속으로 죄책감이 스쳤다. 진우에게 그림자 병사를 남겨두었어야 했는데 진우를 잃는 건 견딜 수 없었다. 여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체 없이 진우는 그림자 군대를 소환했다. 모두 유지를 찾아라. 지금 당장. 순식간에 그림자 군대가 밖으로 퍼져나가며 거리로 달려가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한편 버려진 건물 깊숙한 곳에서는 스캐빈저 길드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완드레의 부하들은 황동수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더 나쁜 건 그가 허락 없이 행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길드 마스터인 토마스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동수를 먼저 찾으면 끝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우보다 먼저 그를 찾아라. 변명은 필요 없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니 해가 지고 있었고 진우는 건물 꼭대기에 서서 그의 그림자 병사들이 검은 화살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도시 소리에 집중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진호는 도시 밖으로 끌려갔던 게 분명했다. 일반 사람들이 진호를 제압하려 했다면 큰 소동이 났겠죠. 그는 조용히 끌려갈 만큼 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끄럽게 이동되었다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사냥꾼들이었어. 그냥 사냥꾼들이 아니었어. 스캐빈저 길드가 관련됐어. 진우의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다. 스캐빈저라면 단 한 명의 용의자밖에 없었다. 바로 황동수였다. 그건 완벽히 이해됐다. 동수는 늘 제주도 습격에서 형의 죽음에 진우와 진호가 관련 있다고 의심했다. 진호에게 무슨 일 생기면 난 그들을 전부 파괴할 거야. 스캐빈저 길드 본부에서 토마스 안드레는 화가 나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동수를 찾지 못했다. 그 멍청한 녀석. 토마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동수가 S급 헌터라는 걸 알았지만 진우와 비교하면 지구와 달을 비교하는 것과 같았다. 토마스는 자신이 최근에 너무 관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조수인 로라를 불러 상황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로라는 국의 정보를 사용하여 동수의 최근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번 등록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는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인원을 그곳으로 보내라. 나도 함께 간다. 전화를 끊기 전 그는 그녀가 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물었다. 로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약간의 압박이 큰 효과를 내죠.
토마스는 그들이 동수를 빨리 찾지 않으면 큰 문제에 직면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우와 마주칠 겁니다. 본부에서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냥꾼이 본부로 뛰어들어와 외쳤다. 전 스캐빈저 길드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모든 멤버가 전부 100명이 그들의 공격을 취소하고 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공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토마스 안드레가 길드를 움직인다면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우가 관련되면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한편 버려진 창고 안에서 유진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3명의 스캐빈저 헌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묶여 있었고 피를 흘렸지만 살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황동수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진정해. 아직 널 죽일 생각은 없어. 동수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답만 필요해. 그는 토마스 안드레가 진우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진호는 괜찮아. 그가 원하는 건 하나. 자백이었다. 동수는 진호가 형을 죽였다고 말하길 바랐다. 그 답을 얻으면 진호는 자유로워질 거야. 아니면 상황이 나빠질 거야. 동수는 진호를 깨우려고 그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근처에 있던 다른 사냥꾼이 웃었다. 저 녀석 참 끈질기네. 아마 탱커일 거야.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죽었겠지. 동수는 비웃었다. 고집센 바보 같으니. 인내심을 잃은 동수는 진호를 잡아 뒤에 있는 철벽에 세게 머리를 부딪혔다. 용감하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입 다물고 있으면 더 고통받게 될 거야. 라고 그에게 경고했다. 여긴 5년 동안 버려졌어.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소리쳐도 소용없어. 진호는 피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지옥에나 가 라고 말했다. 동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진호를 더 세게 때렸다. 지켜보던 수색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경고했어요. 조심해. 그를 죽이면 우리 모두 지옥에 빠질 거야.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야. 기억해? 동수는 무시했다. 지금 그가 원하는 건 진호를 부수고 자백을 얻는 것이었다. 그만. 한 사냥꾼이 불안하게 말했다. 그들은 유진회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여겼다. 하지만 동수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진호의 상처난 얼굴을 비웃었어요. 충분해.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때 사냥꾼의 시선을 끄는 게 있었어요. 오크가 문 앞에 나타나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동수는 당황해서 몸이 굳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지? 그는 아마 근처에서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났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그것에 다가갔다. 뭔가 이상했다. 오크가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반응하기 전에 오크가 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편 멀리서 진우의 어머니와 누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열린 헌터국의 큰 행사를 다루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진우가 비쳤습니다. 그들 뒤에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우의 충성스러운 그림자 병사가 경계를 서며 속삭였다. 왕을 화나게 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림자가 감지했어요. 미국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던전 공격 준비하는 헌터들이 긴장 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최근 몬스터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예측 불가하게 변했어요. 낮은 등급 던전에서도요. 리더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갑자기 사냥꾼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땅을 가리켰어요. 내 그림자, 움직여. 팀원은 그가 겁주려는 거라 생각하며 웃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냥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진심이야. 살아있어. 한편 도로 위에서 스캐빈저 길드 수장 토마스 안드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운전사에게 바로 차를 세우라고 했다. 시작이군. 그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문을 발로 차 열며 토마스는 빠르게 걷기로 결심했다. 버려진 창고 안에서 곧 일어날 폭발을 감지하며 혼란이 일어났다. 진우가 도착했다. 그는 벽을 뚫고 들어오며 장애물들을 종이처럼 날려버렸다. 근처에 2명의 보물 사냥꾼은 공포에 얼어붙었다. 진우의 존재감만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진우는 곧바로 진우의 곁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치유 물약을 부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곧바로 경고를 띄웠습니다. 대상의 체력이 10% 이하입니다. 치유 물약의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눈이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두 사냥꾼을 보며 물었다. 너희 중에 치료사 있나? 그는 요구했다. 그들은 망설이며 더듬거렸고 한국어를 모르는 척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황동수가 웃으며 나타났다. 못 들었어? 이 강아지를 치료해. 그는 비웃었다. 진우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물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상세게 물어봐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진우는 말없이 그 남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내리쳤다. 그 사냥꾼은 즉시 쓰러졌다. 또 다른 사냥꾼이 당황해 뒤로 물러나려 하며 진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더듬거렸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두 번째 사냥꾼을 땅에 눌렀고 그의 아래로 콘크리트가 갈라졌다. 동수는 여전히 거만하게 다가갔다. 알고 있었어. 그가 으르렁댔다. 당신이 내 형을 죽인 사람이지 그렇지 않나? 바닥에서 진우가 힘겹게 외쳤다. 조심해 진우. 이 사람 위험해.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힘을 아껴 차분히 말했다. 동수는 으르렁거리며 대답하라고 했다. 내 동생과 팀을 죽였나요?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직접 가서 물어보지 그래요?
동수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진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동수의 갈비뼈에 강하게 발차기를 했어요. 그 힘에 동수는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 철관에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를 냈어요.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차갑고 무자비하게 진우는 다가가 다시 동수를 내리쳐 바닥에 박아 넣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버려진 창고에 울려 퍼졌다. 진우가 마무리하려던 찰나에 토마스 안드레가 마침내 도착했다. 멈춰. 토마스가 단호히 말했다. 진우는 처음엔 그를 보지 않았다. 토마스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손을 들었다. 진정해.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는 아직 숨쉬고 있나?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지금은.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간단히 하자. 이 일은 없던 걸로. 우리 둘 다 물러나자. 하지만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마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이 대화는 끝이다. 진우는 더 이상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동수를 쓰레기처럼 내던져 그의 상처 입은 몸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나가떨어지게 했다. 동수는 고통 속에서도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토마스가 나서야 할 것이다. 토마스는 진우가 다가오는 걸 보며 빠르게 생각했다.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토마스는 생각했다. 알았다면 그렇게 무모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토마스 안드레는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혹한 세상에서 가난하게 자라며 생존을 위해 싸웠죠. 매일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커지는 깨달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아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선택했을지 모른다. 토마스 안드레의 이야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주변의 멸시와 경멸 속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주었어요. 압도적인 천부적인 힘, 그를 사람들 중 왕으로 만든 맹렬함. 모든 전투, 모든 싸움에서 그는 적들을 거친 잔인한 힘으로 무찔렀다. 그는 전장을 황제처럼 지배하며 그의 힘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에게 도전할 강자가 나타날 때마다 토마스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그를 무시하던 자들조차 무릎 꿇게 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생존에서 온 잔혹함의 화신이었고 무자비한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괴물이었어요. 그는 불복종하는 자를 어떻게 부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 성진우와 마주한 토마스는 오래된 자존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걸 느꼈다. 모두 네 어리석음 탓이야. 토마스는 중얼거렸다. 한편 스캐빈저 길드 병력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스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 중일 때 큰 충돌음이 지역을 울렸어요. 무언가가 빠르게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그게 바로 토마스 안드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수백 미터 공중으로 던져졌고 그를 친 건 진우였다. 스캐빈저 길드 멤버들은 당황해 토마스가 숨쉬는지 확인하려고 달려갔다. 토마스는 천천히 일어섰고 길드원들은 긴장하며 뒤따랐다. 전장으로 돌아가서 진우는 명령했다. 이그리스, 진호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반드시 그가 무사히 살아남도록 해. 주저함 없이 이그리트는 진호를 용에 태워 하늘 높이 날아갔다. 진우는 앞에 서 있는 스캐빈저 길드를 향해 몸을 돌려 그림자 군단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토마스 안드레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좋은 싸움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바로 이걸 원했어. 그는 이제 황동수의 야망에 관심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눈앞에 건방진 헌터를 무찌르는 것이었다. 토마스는 외쳤다. 실수 인정하면 살려줄게. 이에 대한 답으로 진우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다. 침묵하며 도전적인 태도로 토마스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할 거야. 그는 포효했다. 그의 몸은 마법의 힘으로 부풀어 올랐다. 주위 공기가 떨리며 스캐빈저 길드가 전투를 준비하며 방패를 들었다. 그리고는 두 세력이 부딪혔다. 전장은 혼돈에 빠졌다. 스캐빈저 길드는 압도적인 그림자 병사들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폭발음이 땅을 흔들었고 수십 명의 그림자 병사들이 폭파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토마스 안드레는 괴물처럼 날뛰었습니다. 해방된 그는 그림자 병사들을 좌우로 부수었습니다. 오크 병사가 거대한 방패로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토마스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그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림자 병사들이 공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토마스는 하늘로 뛰어올라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킬 만큼의 힘으로 내려찍어 수십 개의 그림자를 날려버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토마스는 마지막으로 남은 길드원이 압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진우가 그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진우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림자 장군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방패를 들었다. 토마스는 단 한 방으로 장군을 부셔 거대한 갑옷을 입은 인물을 날려버렸다. 토마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는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진우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는 칼을 휘둘러 토마스의 등을 향해 무시무시한 힘으로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무기는 토마스의 갑옷에 거의 흠집도 내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즉시 방역하여 진우를 거대한 주먹으로 내리쳐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토마스가 웃음을 지었다. 이게 국가급 헌터인가? 정말 우스꽝스럽네. 그는 손을 뻗어 진우를 마치 허수아비처럼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진정한 힘과 절망의 차이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진우는 끝나지 않았어요. 토마스가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진우는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해 공중에서 토마스의 움직임을 멈췄어요. 토마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깨닫지 못했고 그 작은 망설임이 큰 대가로 돌아왔어요. 진우는 그 힘을 써서 유리한 상황, 가속하며 그의 주먹이 토마스의 얼굴에 닿았다. 지축을 흔드는 힘으로 토마스는 전장을 가로질러 마치 운석처럼 땅에 세게 부딪혔다. 피가 그의 입안을 가득 채웠고 그는 황폐해진 땅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진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힘과 절박함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지.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진짜로 느껴봐. 진우는 토마스에게 연속으로 주먹을 퍼부었다. 주먹을 계속해서 뼈를 울리는 펀치들, 잔혹하고 끊임없는 공격. 토마스는 만화로 몸을 강화하려 했지만 진우의 공격 속도와 맹렬함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한편 도시 근처에서는 교통이 정체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민들은 차에서 내려다보며 멀리서 하늘을 밝히는 검은색과 금색의 섬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교통체증에 갇힌 애덤 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저 위에서 무슨 일이죠? 애덤은 심각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살고 싶으면 돌아서서 떠나세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운전자는 논쟁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장으로 돌아온 진우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네 사람, 네 명의 군주, 인간에게 부여된 강력한 힘. 그는 무서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거래에서 살아남은 5명 중 4명이 군주의 힘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토마스 안드레는 거의 확실히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토마스 안드레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자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양주먹으로 땅을 강하게 내리쳐 진우의 발밑의 땅이 무너졌다. 대지가 전부 무너져 내렸다. 이 순간을 활용하여 토마스는 하늘로 높이 뛰어올랐으며 그의 손에는 불길한 기운이 응집되었다. 어둡고 소용돌이치는 구체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스캐빈저 길드 멤버들은 그림자 병사들과 싸우다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포획 기술이다. 모두 주인님에게서 떨어져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토마스 근처의 모든 그림자 병사들이 현실을 찢는 작은 블랙홀 같은 검은 구체로 빨려 들어갔다. 진우는 부서진 벽에 매달려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조차도 느꼈다. 구체의 당김은 무서웠다. 군주의 힘이 그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도 빨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순간 후 구체가 폭발하며 충격파로 건물 절반이 무너졌다. 하지만 진우는 더 높이 뛰어올라 아래 파괴된 곳 위 부서진 철제 빔에 착지했다. 토마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큰 분화구 옆에 서서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이번엔 토마스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아. 한편 지친 스캐빈저 길드 멤버들은 부상자를 데리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남아있는 게 자살 행위임을 알았다. 토마스는 신경 안 썼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위로 솟구쳐 올라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 하지만 진우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공중에서 토마스를 만나 강력한 발차기를 그의 가슴에 날려 뒤로 물러나게 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배자의 권능을 활용하여 공중에 있는 토마스를 끌어당기며 동시에 자신의 공격을 더욱 빠르게 진행했다. 토마스는 믿기 힘들었다. 이 아이가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다. 압도적 힘에 자신감 있는 토마스는 충돌에 대비하며 공격을 받아치고 방역할 준비를 했다. 그들이 부딪혔을 때 토마스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의 갑옷은 진우의 주먹에 의해 금이 갔다. 진우의 공격은 토마스를 건물 잔해로 날려버리며 마치 파괴공처럼 잔해를 부수며 지나갔다. 진우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쫓아 달렸다. 토마스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는 진우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진우는 매끄럽게 피하고 무릎으로 토마스의 머리를 직격했다. 토마스는 비틀거렸다. 강력한 공격도 견디도록 설계된 그의 갑옷이 무너지고 있었다. 전술을 바꿔야 해. 그는 절박하게 생각했다. 그 순간 아담 화이트와 그의 사냥꾼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전장의 참혹함에 놀라며 멈췄다. 뭐지? 저기 싸우는 괴물들은 뭐야? 아담의 부하 중 한 명이 속삭였다. 그들은 누군가 옆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란 후에야 그가 토마스 안드레라는 것을 알았다. 사냥꾼들은 아담을 바라보며 지시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담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이건 그들 수준을 훨씬 넘었어요. 혼란의 중심에서 토마스는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마법의 압력도 없고 괴물 같은 기운도 없는 사냥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토마스가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토마스 안드레야. 나는 지지 않아. 하지만 진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좁혔고 다음 공격으로 토마스를 세게 쳐서 입에서 피가 터졌다. 주먹이 계속 날아갔다. 잔혹하고 끈질겼다. 진우는 토마스가 누군지 신경 안 썼다. 그가 본 것은 유진호를 다치게 한 적뿐이었다.
싸움을 지켜보던 여단 사냥꾼들은 소리쳤다. 멈춰, 제발 멈춰.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마스를 계속해서 땅에 두드려 눕혔습니다. 결국 지치고 부서진 토마스 안드레는 속삭였습니다. 저 항복합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패배한 채 완전히 굴복한 모습으로 부서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목격자들은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급 헌터 중 한 명인 토마스 안드레가 땅에 내리찍혀 굴복을 강요당했습니다. 대중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전 세계가 뒤집힐 겁니다. 아담은 치유사들을 부르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치유사가 재빨리 토마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깐 살펴본 후 그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뼈가 다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심각해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심하게 다쳤지만 토마스의 내구력은 괴물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 장면은 참혹했어요. 갑자기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아담의 사냥꾼 중 한 명이 창백하고 떨리는 황동수 헌터를 데리고 달려왔다. 그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멈췄고 성진우는 사라졌다. 멀리 바다 건너 진우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 옥상에 서 있었다. 번화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림자 교환으로 옆에 있던 병사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의 그림자 병사 하나가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병사는 이제 막 다시 태어난 황동수로 그림자 병사가 되었고 레벨은 알 수 없으며 계급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왕의 명령을 기다렸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동수는 탐욕에 사로잡혀 몰락하게 되었다. 그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너의 이름은 탐욕이다. 그림자는 미소를 지으며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다시 태어나 겸손하게 말했다. 영광입니다, 왕이시여. 새 그림자 병사에게 탐욕이라 이름 붙인 후 진우는 그를 내려다봤다. 앞으로는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해라.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탐욕. 황동수는 그림자 군주의 아래서 새로운 삶을 인정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음 날 국제길드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기자들이 몰려있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남자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어제 싸움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게 틀림없어. 오늘은 주목을 피할 수 없겠어. 헌터 협회의 국장은 진우를 발견하고 암울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스캐빈저 길드의 명성을 망쳐버렸군. 그들은 이미 황동수 사건과 관련된 증인 보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협회는 그 여파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여기서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회의 입구에서 직원이 진우에게 실시간 번역용 헤드셋을 건넸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에서 하는 말이 모두 번역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방 안은 낮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군중 속에 속삭임이 퍼졌다. 저 사람 토마스 앤드류를 이긴 아시아 헌터야. 도쿄 게이트 정리에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벌처스 길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이 뚜렷했어요. 진우는 계단을 지나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경 쓴 한 남자가 무대에 올라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벨저 박사입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게이트 출연 빈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와 함께 내부 몬스터들도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아무도 준비 못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또한 덕터 벨저는 대기 중에서 이상 현상이 감지되었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 하늘의 마법 에너지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게이트와 던전에 관련된 기록이 없는 현상이었어요. 더 나은 이름이 발견될 때까지 그는 이 현상을 모스스피어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그는 뒤에 있는 큰 화면에 지도를 표시했습니다. 현재 모스피어 농도는 전 세계 9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농도는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벨저 박사는 서둘러 덧붙였다. 어떤 헌터도 이 현상을 통제하거나 일으킬 수 없어요. 성진우 씨와 그것을 연관짓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9장소, 9군주. 우연의 일치가 너무 강해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보고를 마치며 경고했어요. 세계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준비해야 해요. 그때 다른 남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안타깝지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다. 2주 전 국가급 헌터 크리스토퍼 리드가 정체불명의 공격자에게 살해당했어요. 홀 안에는 놀라움의 탄성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국가급 헌터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어제 토마스와 싸운 아시아 헌터였을까? 추측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연설자 뒤에 화면이 켜지며 크리스토퍼의 시신 사진이 나타났다. 그 남자는 공식 보고서가 내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문이 돌기 전에 주요 용의자를 공개하고 싶었어요. 화면이 용의자를 보여줄 때 진우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어요. 그의 아버지였다. 홀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저 사람은 우리 뒤 아시아 헌터와 똑같이 생겼어. 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아? 누군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는 쿠쉬의 경고를 떠올렸다. 4명의 인간이 군주의 힘을 빌렸고 끔찍한 일이 온다고 했다. 이게 통치자가 아버지 모습으로 괴물을 보낸 이유인가? 연설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미국 영토의 게이트 근처에서 발견된 용의자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한국어 장벽 때문에 인간형 몬스터 헌터인 황동수가 신문을 돕기 위해 호출되었다. 그러나 신문 중의 용의자는 동수를 기절시키고 헌터쿡 본부를 파괴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이 존재와 그와 같은 다른 존재들이 크리스토퍼 리드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걸 알아냈어요. 신문 영상에서 그의 아버지나 그와 닮은 남자가 황동수에게 경고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한국에 오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죽어서도 평화가 없을 겁니다. 무작위 위협이 아니고 진심 어린 경고 같았어요. 진우는 황동수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그림자 병사 그리드를 소환하고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리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제왕님. 당신이 본 그대로입니다. 진우의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영상 속 남자는 정말 그의 아버지였다. 무대 위 남자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는 침울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길드에 용의자 발견 시 체포를 요청합니다. 그를 만나면 즉시 보고하세요. 청중 중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용의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연설자는 그의 마법적 서명이 괴물의 에너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가 던전에서 실종된 사냥꾼을 사칭했다고 주장하나요?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나요? 네, 연사가 답했습니다. 몇 년 전 실종된 남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맞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말하지 않나요?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여기 있는 사냥꾼 중 한 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의미로 우리는 정보를 withheld했어요. 하지만 긴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칠성 헌터 류즈강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을 아끼지 않고 덧붙였다. 이 괴물과 헌터 성진우의 관계는 무엇인가? 홀은 충격으로 조용해졌다. 무대 위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문 중에 그는 용의자가 자신을 성진우의 아버지라고 밝혔다고 인정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류즈강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헌터 성씨, 만약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로 확인되고 헌터 협회가 체포를 결정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흔들림 없었다. 헌터의 임무는 괴물을 제거하는 것. 그가 정말 괴물이라면 내가 직접 없앨 것이다. 군중은 숨을 죽였지만 진우는 강철 같은 눈빛으로 계속 말했다. 그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누군가 그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회의장은 망치로 내리친 듯 조용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자 협회 조사관이 다가왔다. 진우, 방금 말한 거 진심이었어요? 그는 감탄하며 물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가 불분명했나요? 조사관은 긴장된 웃음으로 말했어요. 120개국에서 온 500명의 강력한 헌터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2명뿐일 거예요. 진우는 눈썹을 올렸다. 다른 한 명은 누구죠? 최근 병원에 보낸 그 사람인가요? 조사관은 미소 지으며 토마스 안드레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협회가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고 있으며 준비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고 말하며 진우를 정중하게 초대했어요. 진우는 대답하려다 류즈강이 다가오는 걸 보고 멈췄다. 류즈강이 중국어로 말하자 진우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조사관을 바라봤다. 그가 뭐라고 하나요? 조사관이 빠르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최근 중국 해안에서 이상한 괴물을 잡았는데 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유승진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냥꾼은 수십 마리의 그런 괴물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강은 통역사를 통해 진우의 힘을 칭찬하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누군가가 토마스 안드레를 제어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진우는 지강이 조금 거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떠나기 전 류즈강은 그 사람이 정말 당신 가족이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은 웃으며 적어도 싸움을 걸려는 것 같진 않네요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진우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관리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헌터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몇 분 후 진우는 세계 유일의 미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헌터 감정사인 마담 셀너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성헌터님. 진우는 살짝 찡그렸다. 그녀를 다시 볼 줄 몰랐다. 왜 부르셨나요? 그가 물었다. 셀너 여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그녀가 말했다. 헌터들이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살해당하는 꿈이에요. 진우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가장 나쁜 건 그 꿈들이 현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크리스토퍼 리드의 죽음 전에 경고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이제 사라졌다고 했어요. 진우는 바로 이해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마담 셀너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위대한 사냥꾼들, 인류를 지켜온 그들이 하나씩 죽어갈 것입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존재들은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녀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하지 않아요. 꿈속에서 그들의 본성을 보려 했어요. 그리고요. 진우가 재촉했다. 셀너는 말을 하며 눈에 띄게 몸을 떨었다. 그들을 봤을 때 내가 본 것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힘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그때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지금도 가끔 들려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이 바로 카티프가 말했던 전쟁입니다. 지배자들과 군주들 사이의 영원한 전쟁, 그리고 지구가 그들의 새로운 전장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당연히 물었다. 왜 저한테 이걸 말하시는 거죠? 셀너 여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들이 헌터들을 노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 성 헌터, 당신이 그들을 지켜야 해요. 셀너 여사는 마지막으로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남겼다. 내가 그 괴물들에서 본 힘이 당신에게서도 나옵니다. 성 헌터님.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내 안의 그림자 군주의 힘을 느낀 걸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이해가 갔다. 그녀가 본 생물들은 아마 지배자들이나 그들의 대리인이었을 거다. 그들이 언급한 사냥꾼들, 즉 레렌 출신 사냥꾼들은 지배자들과 연합되어 있을 거예요. 셀너 뒤에 있던 남자가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 생명체들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성 헌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진우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토마스 안드레와의 싸움을 목격한 후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가미시에서 추출한 룬스톤까지도 원하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수백 명의 강력한 헌터들로 축복받았으며 그들 덕분에 인류가 괴물의 위협에 맞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의 헌터들이 사라지면 세계는 붕괴할 겁니다. 진우가 답하려 하자 그 남자가 재빨리 물었어요. 어제 토마스 안드레와의 싸움은 개인적인 거였나요? 진우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직 누가 진짜 적인지 모를 뿐이다. 그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집에 가야 합니다. 막 나가려던 순간 진우는 멈춰 한숨을 쉬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화이트 씨, 그는 말했어요. 보호 요청한 헌터 목록을 주실 수 있나요? 그들과의 만남도 주선하고 싶어요. 아담 화이트가 웃었어요. 물론입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헌터 회의 마지막 날에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헌터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진우와 유진호도 참석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부하를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괜찮아? 진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 활기차요, 형. 형이 토마스 안드레와 싸웠다는 얘기 듣고 거의 울 뻔했어요. 방 안은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헌터들은 진우에 대해 조용히 얘기했다. 나도 봤어. 그의 마력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 그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그리고 그는 부하를 구하려고 토마스 안드레와 싸웠어. 감탄과 두려움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갑자기 한 헌터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법 몬스터의 잔해를 재활용하는 회사의 대표였다. 그는 예의 바르게 진우에게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진우가 최근에 처치한 거인들의 시체를 구매하고 싶어 했다. 진우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진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업은 제 전문이 아닙니다. 제 부사장과 얘기하세요. 진호는 밝은 눈빛으로 즉시 나서며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세부 사항을 논의해 봅시다. 진호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이제 진정한 부사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담 화이트가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여기 요청한 목록입니다. 진우는 문서를 훑었습니다. 이 문서는 사냥꾼들을 업적과 기여도로 순위 매겼습니다. 상위 10 헌터들이 우선이에요. 최고의 인재들이죠. 아담은 진우가 공식 등록하면 어디에 위치할지 언급했어요. 거인 습격에서의 당신의 성과를 고려하면 당신은 대략 3위나 4위에 랭크될 것입니다. 랭킹은 토마스 안드레가 1위, 리우 지강이 2위, 크리스토퍼 리드가 3위, 시다르트 바찬이 4위였습니다. 진우가 외우기에는 너무 많은 이름들이었다. 대신 그는 모든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게 더 쉬울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그는 누가 지배자의 동맹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다. 토마스 안드레가 들어오자 모두 얼어붙었다. 진우는 팔에 심하게 붕대를 감고 천천히 다가오는 토마스를 봤다. 토마스는 간신히 손을 들며 말했다. 치유 마법은 효과 없어요. 손상이 너무 깊어요. 의사들이 확인했어요. 그의 팔은 치유 중이지만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토마스는 진우의 눈을 보며 물었어요. 왜요? 저를 완전히 짓밟고 제 길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진우는 간단히 답했어요. 그들은 죽을 자격 없었으니까요. 토마스는 잠시 그를 보다가 떠나려며 중얼거렸다. 황동수를 위한 장례식을 준비할 겁니다. 그는 그렇게 죽을 자격은 없었지만 작별 인사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말했다. 팔 나으면 점심 같이 하시죠. 제 비서에게 번호 주세요. 토마스의 비서인 예의 바른 젊은 여성이 진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저희 주인께서는 길드 멤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비서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저희 주인께서는 빚지는 걸 싫어하세요. 뭐든지 말씀해주세요.
뭐든지요. 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무심코 말했어요. 좋은 칼이나 단검, 쓸모 있는 것이면 좋겠어요.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헌터님. 그녀가 떠난 후 아담 화이트가 다가왔다. 만나고 싶어 하셨던 헌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 없어요. 그는 차분히 말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띄네요. 이 목록에 누군가 빠졌네요. 헌터 넘버 6. 그는 어디 있죠? 아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회의 며칠 전부터 그와 연락이 끊겼어요. 브라질에서 조용히 수색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죽었다. 이제 남은 건 7명의 헌터들, 다가오는 폭풍에 맞설 동맹자들 뿐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헌터협회 회장이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오랫동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경고했어요.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1년 내에 그는 협회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제 그도 그것을 느꼈다. 그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집에 일찍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의자에 기대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의 아내가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였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고 그녀는 그를 안심시켰다. 곧 집에 갈게. 그는 약속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느꼈다. 불길하고 억압적인 존재가 방을 채웠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것을 보았다. 복도 끝에 한 인물이 의자에 편히 기대어 앉아 그를 보며 웃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를 바라봤다. 무엇을 원하세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두려움이 그를 잡았다. 이 오라, 너무 강하다. 감당 못한다. 그 인물은 웃음을 터뜨렸다. 진정하세요. 여긴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잠시 대통령은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음 조각이 그의 어깨를 꿰뚫어 고통을 주자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명체가 일어섰다. 더 흥미로울 줄 알았는데 비웃으며 말했다. 결국 너는 그냥 인간이구나. 당신은 누구인가요? 대통령이 다시 물었다. 그 생물은 비웃으며 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힘의 파동을 내뿜었다. 게임은 끝났어. 너의 빛을 보여줘. 안 그러면 죽어. 대통령은 이를 악물었다. 군주는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우며 손끝에서 마법을 소용돌이쳤다. 공격이 시작됐지만 대통령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눈부신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대통령은 주문을 반사하여 벽에 구멍을 내며 방역했습니다. 인간의 외피가 벗겨지면서 이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연약한 협회장이 아니라 통치자의 사자 중 하나인 찬란한 빛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생물의 미소가 넓어졌다. 찾았다. 그가 속삭였다. 두 힘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서리 군주, 얼음의 생명체는 파괴적인 냉기를 발산했습니다. 그러나 조각은 눈부시고 찬란한 빛으로 맞섰습니다. 그들 주위의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가구가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프로스트 모나크는 한때 샤드의 몸 절반을 얼려버렸지만 그는 순수한 의지력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인간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조각은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서리 군주는 얼음 덩어리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공격이 빗나갔어요. 대통령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어요. 서리 군주는 그 위에 서서 승리를 즐겼어요. 끝났어. 그는 비웃었어요. 넌 예전의 조각의 파편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는 덤벼들었어요. 얼음 칼날이 대통령의 약해진 몸을 찢었어요. 서리 군주는 잔인하게 웃었어요. 다른 그릇을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 2년? 그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 거야. 내 군대가 이 세상을 휩쓸 것이다. 하지만 군주의 충격 속에 대통령이 웃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너와 싸웠다고 생각하나?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그는 서리 군주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러고는 파편이 그의 주먹을 뒤 벽에 박았다. 공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간을 고립시키려 장벽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어요. 균열이 즉시 거미줄처럼 퍼졌어요. 서리 군주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누구죠? 장벽이 부서졌다. 외부 세계가 파괴된 틈으로 몰려들었다. 거대한 그림자 개미가 돌진해 들어오고 그 뒤를 어두운 실루엣이 따랐다. 서리 군주는 비웃었다. 그냥 혼돈의 짐승일 뿐이야. 별거 아냐. 그는 가로막으려고 움직였지만 뒤따라오는 인물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었다. 군주가 낫을 휘둘러 침입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의 무기는 막혔다. 손이 엄청난 힘으로 낫을 잡았다. 그림자에서 형체가 나타났고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 인물은 성진우였다. 서리 군주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의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얼어붙은 공기를 울렸습니다. 넌 누구냐? 당신은 어떤 괴물입니까? 서리 군주.